자, 여러분, 지금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무려 경찰청장이 떴습니다. 바로 요즘 떠들썩한 빅뱅 승리 사태, 그리고 정준영 사태, 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이 철없는 놈들 카톡에 경찰총장이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연루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말실수를 한 거랑은 다르게 경찰총장이라는 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경찰청장이 바른 표현입니다. 물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두머리를 검찰총장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경찰 계급표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이제 성인이라면 교양 차원에서 눈에 익혀두는 것도 좋거든요. 여러분들 순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으로 우리들한테도 익숙한 젊은 사람들이 많죠.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뭐 직업에 대해서 배우면 뭐 순경 아저씨 이랬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찰의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이런 식으로 계급이 올라갑니다. 뭐 셜록 홈즈 같은 영국 추리 소설에 보면 누구누구 경감이니, 뭐 문학 작품 같은 데 보면 뭐 콜롬보 경감이니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경감입니다. 중간에 있죠. 경찰의 이제 준고위직입니다. 준고위직. 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총경인데요, 여러분들. 총경. 흔히 말하는 이제 경찰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로 따지자면 중령, 대대장하고 비슷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총경부터는 진짜 고위직, 실질적인 이제 지휘 계급입니다. 일선 지역들의 그 경찰서장들을 이제 총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무관과 치안감인데 바로 이 치안감 계급부터 일선 지방경찰청장급들을 이제 치안감이라고 그 계급을 부릅니다. 우리 민간에서는 물론 지방경찰청장님, 뭐 청장님이라고 뭐 많이들 하지만요. 뭐 치안감님이라고 하지는 않죠. 내부 계급 체계에서 이제 이 치안감 계급이 경찰청장을 맡는다는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을요. 그리고 이 지방청장급부터가 이제 정말로 높은 사람들이고 이 치안감 다음 계급부터는 이제 정말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치안정감은 이제 치안정감과 치안총감이 있는데 치안정감은 서울청이라든지 경기청이라든지 좀 더 큰 지역의 또 지방청장들을 말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있는 이 끝에 있는 치안총감 여러분들. 뭐 군대로 따지면 별내기하고 비슷하죠. 다들 아시다시피 10만 경찰 조직의 최고 보스 경찰청장을 말합니다. 뭐 대단한 권력자죠. 지금 이제 그 젊은 애들한테 그 이제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지금 이번 그 승리 사태, 정준영 카톡 사태에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정도 계급이 아니겠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청장급부터니까 애들이 뭐 경찰총장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 혼동을 했던 거겠죠. 이제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도 댓글은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 증거가 나온 건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것 때문에 전 현직의 경찰청장들,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난리가 난 겁니다. 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절대 내가 아니다. 임기라든지 인수인계 시즌을 봐라. 나도 아니다. 다르지 않냐 등등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위기 환기시켜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댓글을 달 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서 이 철없는 친구들이 경찰총장이 걱정하지 말라더라 뭐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용어는 틀렸지만 정황상 이게 경찰청장급을 말하는 것 아니겠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제 뭐 지방청장급을 말하는 거겠죠. 경찰서장이 걱정 말라더라 했는데 그래도 이 29, 30씩 된 애들이 뭐 총장 이런 단어하고 헷갈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서장급이 아니라 경찰서장급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현재 언론과 국민들이 많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또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의드립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댓글 필히 조심하시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매우 썩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검은색 네모박스 쳐놨죠. 저 철없는 놈들이 없는 말을 지어낸 건 결코 아닌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죽으려고 감히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아무 일면식도 없는 고위공직자들을 언급을 하겠습니까? 뭔가 구린 요소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계급의 누군가가 연루가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수사가 들어가고 하면 어느 라인까지 어느 계급까지 잘려나갈지가 우리 국민들의 이제 실질적인 관심사가 되겠죠. 정말로 높은 놈들도 있는데 뭐 꼬리 자르기가 될지 중간에서 아니면 굵직굵직한 놈들도 진짜로 앞으로 다 날아가고 또 새롭게 경찰 조직이 물갈이가 될런지 뭐 결국 이런 거는 정부와 검경 수사기관들의 의지에 달린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또 이놈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총장은 여러분들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저 친구들이 말한 경찰총장이라는 그 총장이라는 계급이 뭐 정말로 경찰청장급을 말하는 건지 아까 제가 계급 설명드렸죠. 아니면 이제 뭐 우리 뭐 서울청, 뭐 경기청, 부산청 이런 식으로 지방청장급을 말하는 건지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솔직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뭐 검찰 조직 그리고 경찰 전반적으로 저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죠. 늙고 계급은 높은데 뇌물 받지 않는 이상 순수 봉급은 어쨌건 잘 나가는 월급쟁이 수준인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때문인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과 계급에 비해서 자기들의 돈이 적다라고 보고 계속해서 돈 욕심을 많이 냅니다. 돈과 여자, 마약이 모이던 장소에서 양아치들한테 한국 사회의 고위공직자들이 무슨 접대, 어떤 접대를 받았을지,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 참으로 개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종종 언급되는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뭐 이른바 자치경찰제, 경찰권의 독립, 경찰수사권의 독립, 심지어 기소권도 경찰이 직접 가져간다 만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자치경찰제하고 경찰권 독립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안 돼요. 한국은 권력을 분산하면 절대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집중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견제와 분산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는데 경찰권 문제에선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절대로 경찰권 독립, 수사권 독립 이런 거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두 번째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경찰놈들은 지들 멋대로 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면 안 됩니다. 이놈들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규모는요 검찰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조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군대 다음으로 거대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모는 여러분들 인력의 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소리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음사이다 형님. 그래도 경찰보다 그 뭐 검사 아저씨들이 폼나고 높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력 규모가 거대하다는 소리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검사가 뭔가 이제 일반 경찰들보다 계급이 더 높고 멋있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찰 조직이라는 곳은요 그들의 근무처라든지 업무 특성상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검사들과는 다르게 경찰들은 지역 주민들 일상생활과 일선 국민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돈 많은 사장님들 권력 가득 같은 사람들을 뜻하는 지역 유지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들? 지역 유지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각종 유흥업소 사업장 등등 일선 경찰 조직들은 항상 엄청나게 민간 생활,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국에 양심적인 경찰관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헌신적인 분들도 되게 많지만 영웅도 반대로 이제 썩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이토록 쉽게 썩을 수 있는 집단도 없고 그리고 한번 썩기 시작했을 때 국민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해악을 쉽게 끼칠 수 있는 일상생활 밀접형 권력도 대한민국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경찰은 여러분들 한번 썩기 시작하면 그 폐해가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조직이에요. 경찰이라는 게. 절대 경찰이 여러분들 호구 아닙니다. 약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찰 조직이. 이번에 클럽 버닝썬 사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뭔가 연결관계와 친분관계가 있던 경찰 새끼들이 친한 클럽 뒤봐준다고 무리하게 사람 두들겨 패고 과잉 진압하다가 일이 커졌죠. 그 암사역 그 칼부림 사건에서는 급식한테도 그거 제대로 강력 진압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것들이 지들 친한 클럽에 가니까 일반인 두들겨 팰 때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진짜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경찰 조직이라는 게. 물론 여러분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뭐 과잉 진압하다 커진 사건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이제 의도적으로 뭐 혹은 또 이런 국정 사태들을 덮으려고 뭐 의도적으로 터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추측이니까 조심하시고 일단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들 친한 클럽들 그 뭐 뒤봐준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일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경찰이 일반 국민 상대로 요즘 공권력이 약해졌다 뭐 이러면서 절대로 이제 크게 과잉 진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과잉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경찰 조직은 썩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엄청나게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찰들이 중앙 권력 지휘부 없이 완전히 독자적인 지역 자치 경찰 노릇을 하고 수사권을 독립한다고요,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해악이 생길 겁니다. 왜냐? 지금 중앙 권력들이 경찰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일사불란한 이런 구조에서도 지역에 있는 일선 경찰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썩어 문드러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법적으로 자치권까지 100% 독립을 해주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전라도 지역의 그 염전 노예 사건들 우리 똑똑한 학생들 다 기억 잘 하시죠? 전라도에서 그 염전 노예 사건, 현대판 노예 사건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해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경찰, 검찰, 판사가 모두 썩었기 때문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전부 다 썩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 모자란 아저씨들 납치해가지고 수십 년간 강제로 일시키면서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을 현대판 노예로 부렸던 염전 주인들 그 재판 결과 보셨습니까? 맙소사. 판사 판결문에 지역적인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작을 해준다면서 지역적 관행이래요, 노예를 굴리는 게. 지역적 관행이라는 이유로 참작을 해준다라면서 집행유예 판결 난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그쪽 사회 전체가 모두 썩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이 알고 싶다, 무슨 고발 프로그램 이런 거 사회 각종 고발 프로그램들 보셨죠, 다큐멘터리들. 경찰에 그 염전 노예 아저씨가 좀 지능이 모자라고 하셔도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면 안 받아준다고 하잖아. 왜냐? 그 전라도 섬 도서 지역의 시골에 이런데 경찰들이 전부 다 지역 주민들 염전 노예 사장들한테 접대받으면서 썩었으니까. 탈출에 나와가지고 육지에 나와서 신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전라도 신안에서 그 여교사 강간 사건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역에 그 전부 다 한통속이라서 거기에 신고를 안 하고 자기가 그 몸을 추스려가지고 정신을 간신히 붙들고 육지로 나와가지고 서울에 경기도였나 서울이었나 그쪽에다가 신고를 했다지 않습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 경찰력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찰은 물론 깨끗한 경찰도 헌신적인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지역민과 일상생활과 엄청나게 밀접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 쳤죠. 만약 경찰이 썩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썩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경찰권 독립이라는 거 이거 많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보통 생각이 없잖아요. 경찰권 독립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이놈들은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무조건 중앙에 있는 정치인이 이놈들을 꽉 군기를 잡고 우두바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붙잡아야 된다고, 이놈들을. 절대로 경찰권은 독립시켜주면 안 돼요. 군대한테 지역별로 자치권을 주자는 거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검사들이 대한민국 경찰을 지휘하는 구조는 물론 검사들도 썩는 문제가 많고 이제 나쁜 문제가 많은데, 검사와 검찰이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경찰 조직은 무조건 지금처럼 검찰의 견제를 받는 구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지역에서 그래갖고 독립을 해가지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서 보다 긴밀하게 지역 주민들과 친근하게 합리적으로 한다 이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경찰권,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주면 안 돼요. 지역 주민들과 밀접돼가지고 썩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제가 오늘 한 3-4번 강조를 했어요. 경찰권 독립은 절대 시켜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최종 결론이죠. 오늘 사건이 터지면 내일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터집니다. 빅뱅 승리 사태, 정준영 사태는 마치 양파 껍질과 같아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팝콘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팝콘들이. 댓글 주의하시고요. 사태를 계속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쇼와는 별개로 문재앙이 경제, 국방, 외교, 미세먼지, https 인터넷 규제 등등 똥 싸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까고 저것도 까는 똑똑한 국민들이 됩시다, 여러분들.